시나한테 문자 축하라는 뉴스인데요. 세미 제인이 WWE 챔피언에 오른 뒤에 시나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ESPN 뉴욕과 인터뷰에서 세미는 시나가 프로레슬러를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1%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 라고 하며 WWE 챔피언 된 순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미의 마음에 가장 남는 말은 넌 정말 네 방식대로 해냈구나 였습니다. 세미는 그 말이 존 시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특별했다 라고 하며 굳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됐는데 직접 축하해준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 축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문자였다고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미 제인이 무려 존 시나한테 문자를 받았다. 역시 월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미 제인이 본인다운 방법으로 언더독스러운 방법으로 월드 챔피언이 된 것에 대해서 존 시나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선역인 줄 아는 악역 기믹은 코디 버전 홈랜더 나와도 이렇게 소화 못 시킬 듯 세미라서 소화시킨 것임. 그래서 저도 이번 스맥다운을 중계할 때 내일 방영될 스맥다운을 어제 중계했잖아요. 그래서 세미 제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막 환호만 쏟아지진 않더라고. 이 세미 제인의 그 모순된 선역이라고 믿고 있는 본인의 그 모순된 캐릭터가 역할이 생각보다 호소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좀 반응이 복합적이에요. 저는 내심 너무 환호만 나와서 세미 제인이 강제로 선역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진 않더라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 짜잔, 내가 누구 데려갈게. 아, 잘 지냈어 친구야? 아, 나 깜짝 선물이야. 신상 셔츠 통합 WWE 챔피언 라스트 리얼 굿가이 스티네리코의 재결합. 야, 원래 이러면서 노나봐. 알고 있었대. 많이 했나봐. Some things never change. 어떤 건 절대 안 바뀌지. 원래 이러고 놀아봐. 얻어맞기 한 5초 전에 찍은 그 사진이네요. 방금 얻어맞기 한 1초 전에 찍은 그 사진. 재밌네. 세미 제인 SNS 프로필 사진 바꿨고요. 저라도 이걸로 바꿀 것 같아요. 그죠? 인생 사진이죠 완전히. 그래서 계속해서 WWE 타이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요.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 세미 제인이죠. 이제 며칠 남았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4일 남았네요. 4일. WWE 챔피언십 가지고 있을 날짜가 이제 4일 남은 것 같은데 금방 뺏겨서 저런 건가. 그니까요. 저 사진이 왠지 슬퍼 보인다. 그니까요. 물론 지킬 가능성도 있어요. 지킬 가능성도 있는데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세미와 챔피언 벨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세미와 벨트. 진짜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무조건 끝나나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정말로 끝나려나? 오래 가기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근데 화요일은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예. 화요일보단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사 지내고 있는데 지금 화요일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반응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진짜 화요일에 뺏길지 궁금해지고 걱정도 됩니다. 일일 크리스찬의 기억이 진짜 다음 주 화요일 어떻게 되려나? 세미 제인은 썸머슬램에서 뭘 할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할까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 근데 크리스찬 저는 근데 반반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해도 좋을 것 같고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썸머슬램 구매율에 있어서 세미 제인이 챔피언으로 버티는 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뺏기면 뺏기는 대로 좋고 안 뺏기면 안 뺏기는 대로 좋고. 세미 제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오래 하기 힘든 것 같아. 세미 제인이 오래 하기 힘든 것 같아. CM 펑크는 세미랑 대립 안 하나? CM 펑크는 이미 코디 로즈랑 이 애프터 매니아에서 코디 로즈를 바라보면서 동기부여하는 멘트를 해주고 코디 로즈의 WWE 챔피언십 벨트를 넌지시 바라봤기 때문에 CM 펑크는 다음 주 로우에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주 로우가 시카고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코디 로즈가 세미 제인을 꺾고 챔피언이 되면은 그때 CM 펑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애프터 매니아 때도 펑크가 코디 로즈한테 동기부여 해주는 멘트를 하고 나서 코디 로즈의 벨트를 바라보고 이 둘의 대립을 암시하고 휴식했잖아. 그랬는데 펑크가 시카고에 돌아온다는 거지. 다음 주 로우에. 다음 주 로우에는 마침 타이틀전이 있죠. 스맥다운 타이틀전을 굳이 로우에서 하잖아요. 그죠? 뭔가 심상치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세미가 벨트를 잃어. 그래서 아주에널린 인마손 막 이러는데 막
칙칙 한 다음에 빠라바라 look at my eye 한 다음에 아 해냈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you, me, 썸머슬램 막 이러고 세미제인 엉엉 울고 막 이러면서 프로듀스 바이 폴 르백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타이밍이 아다리가 워낙에 잘 맞으니까. 이건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좀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해요. 그죠? 하수 코디 로즈 펑크랑 썸머슬램 하겠네. 고수 세미가 분탕 쳐서 이거 코디 티베깅 하면서 펑크랑 월챔 붙겠네. 아 펑크가 세미를 꺾고 월드 챔피언인 채로 코디 로즈랑 붙는 것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세미제인의 편을 들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냐면 저는 코디 펑크를 썸머슬램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코디 펑크의 1차전은 레슬매니아급 대진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코디 펑크 대진은 어쩌면 좀 미뤄지면서 세미 제인도 자연스럽게 챔피언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전 이런 가능성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펑은 좀 레슬매니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WWE 챔피언십이 상대에 따라 오바와 브록 리얼 메인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바와 브록이 또 메인 이벤트 할 수도 있죠. 나이트 1 지금 나이트 1이 비어있어요. 나이트 2는 세스하고 로만 메인 이벤트 확정입니다. 확정인데 나이트 1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도 뭐 WWE 챔피언십이 메인 이벤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바와 브록이 메인 이벤트 될 수도 있고 나이트 1 메인 이벤트는 둘 다 가능성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일 스맥다운 여러분 2시간으로 굉장히 짧은데 짧고 굵어요. 괜찮습니다. 쇼가 엑엑스만 압축된 느낌이 확실히 있어. 3시간 때보다 2시간 하는 스맥다운이 훨씬 재밌다. 내일 오전 9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스맥다운 보시면 아마 저랑 한빈이 함께한 음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봐요. 다음 뉴스입니다. 썸머슬램 오리지널이라는 뉴스인데요. 올해 썸머슬램 초기 대진의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브록 레스너 대 오바 페미, 로만 레인즈 대 세스 롤린스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해리너셀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디 로즈와 CM 펑크의 대립 역시 매니아 이후 로우에서 역시 장기적으로 준비된 스토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짜놓은 대형 스타 매치업들 때문에 오바 페미가 킹 오브 더 링 우승으로 얻은 월드 타이틀 도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좀 신기한 게 이 데이브 멜처는 브록 레스너하고 오바 페미가 원래부터 썸머슬램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왜 킹 오브 더 링을 우승시켰냐 이거야. 이게 원래부터 오리지널 썸머슬램 계획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원래 오바 페미 브록 레스너 3차전 썸머슬램 이거는 원래 계획이 맞는데 오바 페미는 진짜로 킹 오브 더 링 우승할 계획이 아니었다. 진짜로 원래는 제2우서였다. 근데 사람들의 여풍 때문에 트리플 H가 드리프트를 했다. 이게 약간 지금 업계의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어요. 좀 많이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공표를 했잖아. 생각을 해봐. 로얄 럼블 우승자는 레슬매니아에서 메인 이벤트를 할 수 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월드 타이틀을 도전을 안 해. 다른 사람이랑 경기해. 다른 사람이랑 막 서로 시비부터 그냥 자기들이 했던 전통을 다 쌩까고 갑자기 그냥 서로 다른 애랑 막 나 너 싫어 막 너랑 경기할 거야 you, me, 레슬매니아 막 이래. 얼마나 황당해. 황당하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끝나게 되면서 썸머슬램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라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해서 로만 레인즈 대 오바 페미, 브록 레스너 대 오바 페미, 리브 모건 대 이오 스카이, 샬럿 플레어 대 제이드 카길, 세스 롤린스 대 제이콥 파투, 제이 우소 대 LA 나이트, 더락 대 릴 야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말도 안 되는 대진에는 물음표를 써놓고서는 더락하고 릴 야티는 확신하는 것처럼 물음표가 없어.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제가 보면서 좀 킹받았어요. 보면서 침착맨 있었나 이럴 정도로 킹받아갖고 한번 파워봤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셀럽 대전이라고 크크. 그니까요. 더락 대 릴 야티는 왜 나왔냐면은 릴 야티 이번에 피플스에 뭐 썼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밈이에요. 밈. 비전 끝났냐? 라는 뉴스입니다. 세스 롤린스와의 대립을 마무리한 더 비전의 향후 방향을 두고 WWE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팀 일각에서는 그룹을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거나 구성에 변화를 주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관계자들은 팀을 해체하고 각 멤버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폴 헤이먼과 브론 브레이커의 조합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만큼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론 브레이커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하는 반대, 폴 헤이먼과 브론 브레이커의 조합이 매우 좋다. 저도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브론 브레이커는 이러나 저러나 실패하기 힘든 원석인 건 맞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의문부호가 있다고 한들 이번에도 케이지 매치가 경기 자체는 괜찮았잖아. 경기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오스틴 시어리하고 결별을 발표한 폴 헤이먼이기 때문에 여기서 브론 브레이커만 따로 꺼내서 키울 것이냐, 그러기엔 또 브론슨 리드가 괜찮거든요. 브론슨 리드 지금 이번에 육체 개조해가지고 완전히 막 몸짱 돼가고 컴백할 건데 역대급 모멘텀 올라갈 것 같은 브론슨 리드잖아요. 그러니까 브론슨 리드, 브론 브레이커 둘 다 버리기가 좀 아까울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 비전을 할 수 있는 폴 헤이먼 있냐? 그렇게 하면은 또 오스틴 시어리가 또 낙동과 오리아야 되는 건데 여러모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비전이. 저는 브론 브레이커가 이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도 져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 지고 그러고 나서 브론슨 리드가 컴백하면은 어쨌든 같이 하는 시너지가 또 한번 올라와서 브론 브레이커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폴 헤이먼을 잃어버릴까? 아니면은 오스틴 시어리만 버린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비전의 앞날이 여러모로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일부 크리에이티브들은 그냥 해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멤버를 오히려 더 늘리자, 아니다 브론 브레이커랑 폴 헤이먼만 살리자,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멤버만 갈아 끼우는 스테이블은 저지먼트 데이로 충분하다. 비전은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걔 대신은 키우고 시어리 버리자. 아 시어리 어떡해. 아 진짜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하필 유튜버 자식도 부상당해서. 그니까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그렇네. 그렇네. 로건 폴, 오스틴 시어리 쳐내고 걔 대신만 살리자, 약간 이런 느낌도. 근데 확실히 이 그림이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죠? 개돼지 폴 헤이먼 이 그림이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해요. 시어리는 알파 아카데미 보내자. 아 진짜 어지럽네. 아 진짜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치는데 다 이 새끼 때문이죠. 다 이 새끼 때문이에요. 네, 오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 이 새끼 때문입니다. 비전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크리에이티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폴 헤이먼에게 버림받은 시어리. 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그룹 자체가. 저희 방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버려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세스롤리스 팬분들이 제가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떻게 멤버 전원 모멘텀 하락 결과가 나오지. 그니까 에볼루션 2를 만들려고 했는데 진화가 오히려 퇴화가 돼버려가지고 안타깝긴 하네요. 예. 비전이 하나도 없는 비전. 에볼루션 소리 들을 때가 좋았다. 세볼루션 때가 딱 좋았죠. 이름 정하는 순간 바로 박살났어. 로만 레이즈를 옌니기와 나이겠지 못하지로 긁어버리고 챔피언십을 딴 세스. 챔피언십을 따낸 세스 롤린스. 아 너무 좋았죠. 로우는 너무 좋아요. 로우 쇼 진짜 좋아요. 로우는 경기도 좋고요. 마이크웍도 너무 좋아요. 마이크웍. 그 마이크웍이 너무 좋았어. 로만은 PLE에서 한 번도 세스 롤린스를 이겨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로만이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필요해. 너와의 경기에서 너를 이기는 게 나로서 필요해. WWE 정상에 서기 위해선 세스 롤린스를 PLE에서 이기는 게 로만 레인즈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 마이크웍 비전 폭발시킨 전적만 없었으면 빨아줬을 텐데 세그먼트 좋으니까 더 열받음. 그니까 내 마음이 정확히 저런 똑같은 마음이라서 이제 와서 잘해버린들 뭐랄까 이미 심통이 나버렸달까?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비전이 부상학제만 없었으면은 쉴드나 에볼루션급 WWE 최고의 스테이블이 될 수 있었겠죠. 분명히 걔네들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그죠? 분명히 브론 브레이커 띄워주는 스토리고, 세스 롤린스가 아마 브론 브레이커를 먼저 배신하지 않았을까? 아마 브론 브레이커가 지금쯤 막 킹 오브 더 링 아니면 저번에 로얄 럼블을 이기거나 로얄 럼블 우승해갖고, 확실한 건 세스 롤린스는 원래 레슬매니아까지 챔피언이었어야 돼. 부상을 안 당하고. 근데 거기서 부상당한 게 제일 컸죠. 로건 폴이 비전 들어가서 3두 찢어질 일도 없었음. 그 말도 맞아요. 로건 폴이 괜히 거기에 들어가 주지 않아도 됐었죠. 아니 참 말해 뭐해요. 저는 근데 이 말하고서 욕 많이 먹었지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1년치 농사 다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너무 섣부르게 얘기한 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반발할 수 없을걸?
그러니까 그게 이 바티스타도 트리플 H에게서 반기를 들어올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구마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US 레볼루션에서 열렸던 엘리미네이션 챔버만 봐도 이 말도 안 되게 자신의 리더를 위해 헌신하잖아. 승리를 안겨다 주잖아. 그런 고구마 같은 시네마가 아마 있었을 거야. 브론 브레이커, 세스 롤린스도. 그러다 이제 브론 브레이커가 로얄 럼블 우승하고 나니까 아 나 우승해 버렸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하하하 이러고 있는데 세스가 아 우승 축하해 막 이러면서도 뭐 뒤에서 뒷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브론슨 리드가 브론 브레이커를 축하한다고 목마 태워주다가 세스가 엄지를 밑으로 내린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 이게 재방송이지만 20년 만에 이걸 오마주하면은 소름이 얼마나 돋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했단 말이야. 비전이 1년 동안 로우 다 쳐먹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인컨도 되고 태그도 되고 월챔도 되고 다 해쳐먹은 다음에 지들끼리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다가 나중에 누구 한 명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보려고 한 건데 그걸 못 보게 됐잖아요. 누가 봐도 세볼루션, 우리가 왜 세볼루션이라고 불렀어? 에볼루션하고 닮은 꼴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걸 전혀 못 보여줬다. 진짜 그냥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20년 전이랑 똑같이 재방송만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너무 최고야 이렇게 빨아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망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심통이 난 거지 거기서. 특히 세스 롤린스가 비전을 상대로 복수를 한다고 나서는 게 제일 어처구니 없었죠 사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입 아프긴 해. 지겹다 지겨워. 입 아픈데 하면 할수록 매번 똑같은 포인트에서 열이 올라옴. 그 말도 맞죠. 참 WWE가 마음 아파요, 그죠? 블러드라인 2에서 제2의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오마주로 점점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스맥다운이 내일 또 넘버원 컨텐더를 가리게 되고요. 그 넘버원 컨텐더의 승자가 세미제인하고 로우에서 타이틀전 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타이틀전은 무조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라 파투가 썸머슬램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폴 헤이먼이 그리는 그림이 다음 주 월드 태그팀 타이틀 못 찾아오면 비전을 버린다. 브론슨 리드를 리드로 한 새 팀을 꾸린다는 썰이 이거구나. 아 진짜요? 아 브론슨 리드를 리더로 하고 브론 브레이커는 안 가지고 새로운 멤버를 꾸린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론슨 리드가 워낙에 엄청난 모습으로 컴백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폴 헤이먼은 썸슬까지는 브록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죠. 예. 그것도 맞고 병행하려면 못할 것도 아니고 한 적이 있으니까 병행을 둘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썸머슬램 때 딱 브록 레서너가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브록 레서너 은퇴하고 나면은 또 브론슨 리드가 또 아다리 맞게 딱 복귀하면서 약간 그렇게 되면은 브록 레서너 옆에 폴 헤이먼 근데 이제 브록 레서너가 없어지니까 폴 헤이먼 옆에 있던 브록 레서너를 브론슨 리드가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갈아 끼우는 이미지가 얘 브록이랑 동급이야 약간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브론슨 리드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상상도 안 되는데 확실한 거는 엄청 몸짱이에요. 지금 엄청 몸짱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남다른 푸시를 줘도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해봐요. 돼지가 세스한테 잘못 배워서 중요한 순간에 모리아 스팟 소화하다가 몸이 계속 박살나서 아 그렇죠. 누구도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들 것이다 라고 SNS에 글을 남기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설마 철장 위에서 쓰나미 하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남기고 발목이 부러졌었죠. 몸짱 브론슨 리드 출격 준비 중. 기대가 됩니다. 대체 얼마나 몸이 커팅되어 있을까? 얼마나 날렵해졌을까? 뭔가 새로운 기술을 쓸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을까? 콧구멍은 좀 작아졌을까?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브론슨 리드 보정 모임 보정 아님 진짜로 살을 뺐음. 네, 기대가 돼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는 세스 롤린스를 상대로 한 번도 페이퍼뷰 PLE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스 롤린스 로만 레인즈 상대로 무려 4번이나 이겼어요. 4번. 로열 럼블에서도 이겼고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도 이겼고 머니 인 더 뱅크에서도 이겼고 레슬매니아에서 캐싱인에서 이겼죠. 캐싱인에서 그 경기가 트리플 스렛으로 전환됐잖아. 31이었나? 그 경기가 즉석에서 트리플 스렛으로 전환되면서 레스너하고 로만 레인즈 상대로 이겼잖아. 그것까지 치면 4대0이야. 4대0인데 그래 트리플 스렛은 빼고 1대1만 쳐서 3대0인 거야. 3대0이에요 지금 3대0. 그래서 로만 레인즈는 위클리에서 세스를 2번 이긴 적 있지만 반드시 PLE에서 꺾어야 된다. 그래서 썸머슬램 로만 레인즈 대 세스 롤린스 절대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될 것이고 이미 나이트 2 메인 이벤트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만 레인즈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세스가 이긴다? 이건 진짜 광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음 뉴스입니다. 나도 싫었어! 라는 뉴스인데요. 오스틴 시어리가 자신이 머니 인 더 뱅크 캐싱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로건 폴의 팟캐스트 임펄시브에 출연한 시어리는 당시 로만 레인즈에게
이제 네 아빠는 없다 라는 도발을 들었을 때 본인도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로만 역시 빈스 맥맨 시대의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받아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월드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만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캐싱인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흠집투성이인 머니인더뱅크 가방은 이제 본인이 다른 선수를 때려서 흠집이 난 게 아니라 막상 본인이 브록 레스너에게 공격당했을 때 생긴 자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머니인더뱅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오스틴 시어리가 되겠고요. 이 가방이 우리가 다들 생각했잖아. 아니 무슨 월드벨트에 시도하고 실패하면 실패하지 무슨 US 벨트에 캐싱인을 하냐 짜치게. 그때 진짜 막 커뮤니티가 엄청 들끓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시어리도 똑같은 생각이었대. 시어리도 실패하더라도 로만에게 캐싱을 했으면 그래도 이야기가 좀 더 재밌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US 챔피언십보다는 실패하는 월드 챔피언십 캐싱인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오스틴 시어리도. 개웃긴 게 그거 오픈 챌린지였으면 그렇죠. 그래서 오스틴 시어리도 그때 당시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흑역사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NXT에서 챔피언하지 차라리 지금 와서도 열받네. NXT에서 캐싱인 했으면 그 브랜드의 대가리니까 NXT 챔피언십에 캐싱하는 게 US 챔피언십 같은 2선 타이틀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림이 더 나았을 수 있다. 저도 근데 US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거기서 막 꺼드럭대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것도 나름 악역으로 빌딩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로만의 상대로 도전했다가 패배하는 게 지금의 시어리를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 모두 다 똑같았다. 시어리 본인도 월드 타이틀에 도전하고 싶었다. 실패하더라도. 그죠? 다음 뉴스입니다. 선악 따지지마 너는 너야 란 뉴스인데요. 오스틴 시어리는 존 시나와 레슬매니아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시나가 자신을 진정한 악역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 시나는 그래서 오히려 선역이 더 잘 어울린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시어리에 따르면 시나는 경기 후에 직접 빈스 맥맨을 찾아가서 시어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선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팬들 역시 시어리의 선역 전환을 원하고 있었지만 WWE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레이슨 월러하고 태그팀을 결성하면서 메인 이벤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인펄시브에 있었던 시어리의 인터뷰 내용을 퍼온 뉴스가 있겠고요. 선역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시나가 빈스 맥맨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슨 월러하고 태그팀을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부상 엔딩 나오면서 부상 엔딩 나오고 월러가 저격 인터뷰하고 이제 비전으로 복귀했죠. 비전으로 복귀했는데 비전도 지금 낙동강 오리알인데다가 왜 자꾸 얘한테 모멘텀을 끌어도 내리는 세그먼트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메인 벨트에 실패하지 2선 벨트를 따내는 캐싱은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짜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 이번 로우에서도 폴 헤이먼이 나는 비전 이제 손 놨어 라는 얘기를 굳이 시어리한테 하잖아요. 시어리는 벙 쪄가지고 우리 이제 뭐해요? 이랬는데 나 이제 너랑 안 해. 에? 안 해요? 이렇게 막 벙찌는 멍청한 모습 이런 게 시어리한테만 유독 주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시어리를 정말 밀어줄 마음이 있으면 이런 차이는 역할마저도 시어리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시어리 불상 나오긴 하네요. 나오긴 나옵니다. 월러 안 나오죠. 월러가 지금 뉴데이가 방출되고 나서 월러가 안 나와요. 덩달아서 월러도 약간 붕 떴는데 그래서 그레이슨 월러가 호주 코인 때문에 버리진 못하고 있는데 갖고 있기엔 참 애매한 것 같아. 경기를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아쉬워요. 뭔가 로스터 내에서 잘 섞이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NXT 때처럼 솔로로 활동할 때가 그레이슨 월러에게도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혼자서 막 어그로 끌고 베테랑들 상대로 시비 걸고 경기 나쁘지 않게 뽑으면서 조금씩 모멘텀 올리던 그때 NXT의 모습이 전 차라리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러 뉴데이랑 묶고 방출되고 사라졌어. 그니까요. 심지어 맥신이랑 같이 서서 하는 것도 낙동강에 갈 듯. 오스틴 시어리는 근데 맥신하고는 스토리라인이 이어지긴 할 것 같아요. 일단 로우를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될 수 있는 의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 로우가 좀 많이 재밌을 것 같아. 또 이 뉴스 재밌는데요. 적당히 가려라 라는 뉴스입니다. 넷플릭스의 WWE 컨텐츠 검열을 두고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브론 브레이커가 세스 롤린스와의 케이지 매치 도중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넷플릭스 다시 보기에서는 얼굴 전체가 흐리게 처리가 되어
혈흔이 보이지 않도록 편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WWE 공식 유튜브와 SNS, ESPN 리플레이에서는 그대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12세 이용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검열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팬들은 넷플릭스에서는 훨씬 수익 높은 콘텐츠도 많은데 WWE만 유독 과하게 검열한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있는데 제가 안 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뭐가 있냐면 넷플릭스의 입김으로 WWE가 모자이크하는 게 아니라 WWE에서 먼저 모자이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서 모자이크한 걸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좀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현지의 추측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WWE에서는 타겟층이 있는 게임 광고 같은 게 12세 같은 타겟층이 있는 광고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시청 등급에 맞는 광고주들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은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현재 몇몇 의견들이 추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팬들의 추측이라서 제가 일부러 안 퍼왔고요. 아무튼 뉴스 상에서 지금 다시 보기에 피가 나오면 아예 얼굴 전체가 이렇게 블러 처리돼 버린다. 지금 넷플릭스 다시 보기가 아주 개판이다. 이게 뉴스예요. 여기까지가 뉴스. 그 뒤에 있던 내용은 추측입니다. 편파수위하네 넷플릭스. 그래서 이게 레슬링은 선수가 일부러 연출하는 거지만 진짜 피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막 몸이 도륙되고 막 남자 여자 성기가 나오고 막 이런 엄청난 수위 이런 거는 연출이 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WWE도 물론 연출이지만 진짜 피가 나오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피가 나오는 거는 방송상에서 좀 다른 무게로 받아들여진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또 PD님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안 간다니까? 라는 뉴스인데요. 크리스 제리코가 자신의 AEW 복귀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몇 달 전부터 준비됐던 계획이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 전날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고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WWE 복귀설과 로열 럼블, 레슬매니아 출전설이 잇따랐지만 이번 발언으로 당시부터 AEW 복귀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WWE와 실제 대화가 오간 적은 있었지만 다른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제리코는 락앤크루즈 레슬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락앤 레슬링 크루즈인가? 아무튼 그 제리 크루즈 있잖아요. 그래서 제리코랑 같이 크루즈 배 타고 락 공연도 보고 레슬링도 보고 하는 그 제리 크루즈 사업을 제리코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4G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4G 밴드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4G가 또 유럽 투어도 가고 미국 투어도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실제로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외부 활동을 여전히 WWE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리코는 아예 그 제리 크루저를 열잖아요. 락앤 레슬링 쇼를 열잖아요. 거기에 레슬링 할 선수들을 대주는 게 AEW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리코로서는 WWE가 아니라 AEW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장 큰 곳에서 수많은 레슬러 중 한 명인 것보다는 자신의 쇼를 열 수 있게 만들어주는 AEW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설마 WWE 가면 못할까봐 AEW 남는 건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뻥치지만 군도 피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리코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단 한 번은 그래도 WWE 오지 않을까? 마지막 정말 단 한 번은 그래도 WWE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 끝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AEW에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 라이언 설트 한 바퀴 못 돌 때가 있었어. 지금은 라이언 설트 잘 써요. 아슬아슬하긴 한데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제리코가 아직은 그래도 한 2-3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도 길게는 5년 얘기하더라고요. NXT 이대로는 안 돼 라는 뉴스인데요. 코디 로즈가 NXT 시스템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 What Do You Wanna Talk About에서 NXT와 메인 로스터 차이로 시간 관리를 꼽았습니다. 코디는 로우나 스맥다운에 올라오면 이동, 리허설, 촬영 일정이 매우 촘촘하게 돌아가는데 NXT에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못 배우고 오는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메인 로스터에 올라온 뒤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NXT에서도 실전과 같은 환경을 더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림도 없지. 그냥 퍼포먼스 센터 거기 올랜도 근처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5분 거리에 딸깍 살다가 이제 녹화할 때쯤 되면은 슬렁슬렁 산책해가지고 훈련하고 경기하고 그러던 애들이 이제 미국 지역과 지역을 오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비행기 막 끊고 렌트카 빌리고 운전하고 호텔 예약하고 이걸 다 선수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AW는 선수가 안 한다고 하지만 WWE 선수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 NXT 아세이들이 뭔가 스맥다운에서 차질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방송에. 그죠? 그래서 코디가 살짝 이런 부분을 꼬집었다. 근데 이런 걸 뭐 꼬집는다 한들 물리적인 이동의 거리를 NXT에서는 비교적 많이 짧은 게 사실인데 어떻게 훈련할 수가 있겠어요? 예, PLE도 퍼포먼스 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번 그레이더 말큰 배시도 퍼포먼스 센터에서 그냥 해버렸죠. 경기장에서 안 하고. 눈치를 주는구먼.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PLE라도 한 1000석, 1500 규모라도 좀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코디 로즈가 원하는 이 훈련을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계속되는 코디 로즈의 What Do You Wanna Talk About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오는 최고야! 라는 뉴스입니다. 코디 로즈가 이오 스카이를 극찬했습니다. 그는 본인 팟캐스트에서 대진표를 볼 때 이오 스카이의 이름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 만약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녀가 최고의 경기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언제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이클 콜 역시 이오 스카이를 세계 최고의 레슬러 중 한 명으로 평가한 가운데 코디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그녀에 대한 WWE 내부의 높은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재밌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코디 로즈가 한 쇼를 열게 되면 그 쇼에서 팬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게끔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이 멘트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경기가 늘 만족스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관중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나라는 불안감이 들 때 그래도 이오 스카이 경기가 있다면은 든든하다 이거야. 그래도 아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가겠구나 라는 이런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디 로즈가 좀 레슬링의 진심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레슬링 경기력에 있어서 이오 스카이를 굉장히 신뢰하는 듯한 이 인터뷰가 여러모로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오가 다 해줬잖아. 그니까요. 이오가 진짜 너무 대박이었죠. 이오 스카이를 자꾸 땜빵 카드로 쓰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레슬매니아 패싱된 것도 맞고요. 끝까지 그 대진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쓸 수가 없었다. 좀 많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에도 몇 번이고 한 얘기지만 이번 썸머슬램에서 투입되는 것은 레슬매니아에서 패싱한 것에 대한 AS라고 저는 누누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썸머슬램에서 반드시 리브 모건을 이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리브 모건도 지금 평가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오 스카이하고 인생 경기를 해야 이 모멘텀을 좀 살리면서 벨트를 건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레슬매니아 이오, 리아, 리브 이렇게 붙이려고 인간 상승 만드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리브는 리아 리플리를 상대로 많이 졌고요.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 리아는 이오 스카이 상대로 이긴 적이 없죠. 근데 이오는 리브 모건 상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오 스카이가 리브 모건을 이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ESPN 때문이야 라는 뉴스인데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6경기로 구성된 배경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레슬보츠는 파이트 포 셀렉트를 통해서 이번 대회의 경기수가 ESPN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SPN은 PLE가 ESPN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스트리밍 되는 만큼 콘텐츠의 완성도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WWE 측에 한두 경기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WWE는 기존 계획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6경기 체제로 대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송 파트너의 의견이 대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프리뷰 유튜브 방송분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ESPN 에라가 나오고 나서 5경기던 일반 PLE가 6경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는 ESPN에서 앞에 2경기를 1시간에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ESPN 에라 때는 우리는 6경기를 볼 것 같다. 1경기가 늘어난 것 같다. 라고 프리뷰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SPN의 요구로 인해서 1경기가 늘어났다. 원래 PLE 5경기 하는데 6경기 하는 것은 ESPN 때문이다. 이게 방송 파트너의 의견이 대회 구성에 갑질할 수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ESPN의 압박으로 한 경기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왜냐면은 러닝 타임이 똑같은데 한 경기 더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광고 슬롯만 하나 늘어나고 경기 시간만 더 짧아지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뭐 이번에 뭐 6경기 단 경기 시간이 뭐 6경기 합해서 레슬링 1시간이 1시간 반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오히려 한 경기 늘어난 게 난 마이너스 같아. 차라리 5경기 맛깔나게 하는 게 낫지. 6경기 우리 원래 막 굴이랑 돼지고기 막 얹어서 삼합으로 먹던 건데 대신 총각김치만 6개 먹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너무 없어지니까 삼합으로 먹던 걸 1합으로 먹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6경기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질 낮은 3경기 늘림이 의미가 있는가. 그니까요. 한 경기 늘어난 시간만큼 3시간 미만이었던 게 3시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너무 미비하게 늘어나고 ESPN 맛보기 1시간은 너무 질색하기 싫은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우리 심지어 ESPN으로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 맛배기 1시간 때문에 앞에 2경기가 굉장히 의미 없게 빨리 끝날 걸 알고 있어. 심지어 앞에 한 경기가 끝나버리잖아. 그럼 우린 이 경기가 몇 분에 끝날지 정확히 알게 되잖아. 그럼 경기의 흐름을 좀 보게 되다 보면은 이제 끝나겠네 이러면서 카운트다운 하면 그 경기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ESPN 1시간이 너무 짜쳐요. 그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사실. 다음 뉴스입니다. TKO의 음성 공개란 뉴스인데요. 빈스 맥맨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관련해서 새로운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포스트 레슬링에 따르면 2022년 아리 엠마뉴엘이 빈스 맥맨에게 직접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법적 문제를 돕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엠마뉴엘은 이 WWE와 UFC를 합병하는 현재의 TKO 그룹 출범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민사는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겠다. 하지만 형사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현재 상황은 일단 민사인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음성 공개는 관련 메시지의 실제 녹음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스 맥맨 그리고 이제 TKO 합병 여러모로 WWE 송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빈스 맥맨이 자네 그랜트 사건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당시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그걸 커버치려고 빈스가 회사에 매각한 거잖아. 이 TKO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빈스를 윗대가리에 앉혀주고 우리 회사로 오세요라는 약속을 한 엠마뉴엘 입장에서는 빈스를 당연히 도와주고자 하는 멘트를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음성 멘트가 뭐라고 하냐면 민사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형사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영감님. 이거 민사여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공개가 됐어요. 뭐 이거는 아리 엠마뉴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본인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음성이 직접으로 이제 공개된 건 처음이다. 유출은 저번에 했죠. 마크 샤피로의 그 대학교 강연 음성은 유출이 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래서 이제 빈스 맥맨을 커버치려고 했던 아리 엠마뉴엘의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약속하고 바로 버려버리기. 그냥 민사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예.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 빈스는 요즘 뭐하죠? 나이 80이 넘었는데 가장 최근에 들은 뉴스가 난폭 운전이었던 듯. 빈스 맥맨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출범은 했어요. 출범까지만 했습니다. I spoke to my lawyer from Latham, just FYI. 이게 아리 엠마뉴엘이 빈스 맥맨을 쉴드 치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빈스 맥맨하고의 통화 내용이에요. 빈스 맥맨한테 통화할 때 합병 당시에 빈스 맥맨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자네 그랜트 사건이 터졌죠. 합병하려는 사이에. Everybody at the DOJ is former Latham lawyers, so on that side will be up. SEC. 이게 민사라면은 당연히 민사라면은 But that's just a penalty. 도와줄 수가 있어요. As it relates to everything else, yes, we can indemnify you, and we will. If it's criminal, of course you can't stop. 근데 이게 형사라면은 당연히 이게 형사라면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Criminal, but this is not criminal. 그래서 요거는 형사가 아닐 것 같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나에게 전화하세요라고 이제 빈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아리 엠마뉴엘 현 TKO의 대표죠. TKO의 대표가 빈스를 도와주려고 했던 음성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게 막 유출 막 이런 게 아니라 공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돼가지고 재생이 됐어요. 테이커 딸 입문이란 뉴스인데요. 언더테이커의 딸이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녀는 링 위에서 플립 기술과 450도 스플래시까지 선보이며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WWE 슈퍼스타를 목표로 훈련 중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팬들은 언더테이커의 뒤를 이을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아니 무슨 그 올드스쿨 로프 걷는 것도 하더만 해서 이제 재능이 남달라 보여요. 재능이 남달라 보이고 지금 막 아예 본격적으로 맘먹고 훈련하기보다는 흥미도 좀 있고 아무래도 집에 링도 있고 하니까 재미로 좀 하던 걸 이제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좀 재미로 보여준 것 같은데 데뷔할지 선수로 할지 이런 거는 좀 아직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굉장한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셸 맥쿨도 사실 그때 디바스 에라의 현역들에 비교하면은 운동 능력이 발군이었어요. 실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피트니스 트레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좋았고 언더테이커도 뭐 2m 넘는 빅맨 치고는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언더테이커의 딸이 링 위에서 그런 움직임 보이는 게 그렇게 놀랍진 않았습니다. 언더테이커 딸이죠. 언더테이커 딸이 오 문설트 오 450도 슈퍼맨 스플래시 이걸 슈퍼맨 스플래시라고 부르죠. 로프에서 스프링보드 450도 스플래시 테니스 선수 준비했던 걸로 아는데 얘가 집에 링이 있어서 원래 집에서 아기 때부터 아빠랑 막 이렇게 원투쓰리 하고 그랬어. 언더테이커랑 레슬링을 가장 많이 한 애야. 2020년도 이번 세기에서 레슬링을 언더테이커랑 가장 많이 한 애는 바로 이 여자애라 이거야. AJ 아들도 싹수 보이던데 이쪽도 기대되네. AJ 아들은 진짜로 시작했죠. 이름이 뭐였지? 에이버리 존스는 진짜로 선수를 시작했어요. 앞날이 기대가 되는 AJ 스타일스의 차남이 되겠고요. 언더테이커 딸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버그 아들도 그렇고 언더테이커 딸까지 조금 했던 애들이 점점 금방금방 크네. 서양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서양이라서. 또 서양 애들은 운동이 완전 기본 소양이기도 하고. 다음 뉴스입니다. 초대형 신인 등장이란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의 아들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프로레슬링 데뷔전을 치릅니다. 예전에 또 훈련 중이라는 뉴스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데뷔전을 치르는 것 같아요. 에이버리는 오늘 6월 26일 조지아주 로이스턴에서 열리는 스퀘어드 서클 액션 행사에 출전한 예정이며 상대는 헨킹슨 코치를 곁에 둔 애슈턴 마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헨킹슨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이버리 곁에는 매니저로 아버지 AJ 스타일스도 함께 링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 TNA, 신일본, 프로레슬링 등에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은 AJ 스타일스의 아들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에이버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 여기 좌측에는 AJ 스타일스가 매니저로 있을 거고 애쉬튼 여기 우측에는 헨킹슨이라는 올드 레슬러가 또 매니저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재밌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버리 존스 데뷔전 기대가 돼요. 아빠 많이 닮았네. 경이로운 아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답답해서 내가 뛴다 갑자기 올라가. 아들의 활약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엄마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에 다음 뉴스입니다. 경이로운 아들이란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의 아들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프로레슬링 데뷔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19살의 에이버리는 6월 26일 미국 조지아에서 열린 스퀘어드 서클 액션 대회에서 애슈턴 마틴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렀고 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아버지 AJ 스타일스가 직접 세컨드로 함께했습니다. 에이버리는 과거 AJ가 사용했던 입장곡으로 등장했고 가드레일 슬라이드와 페노메널 포암 등 아버지의 상징적인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AJ 스타일스가 직접 스타일스 클래시를 전수했고 직접 3카운트를 세며 아들의 데뷔전 승리를 축하하는 뜻깊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아버지가 한두 번밖에 안 했던 역사적인 장면도 아들이 재현해내갖고 와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특히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가드레일 슬라이드 있잖아요. 이 TNA에서 최고 육체적인 전성기에 있을 때 했던 가드레일 슬라이드 이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걸 하더라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진짜 체형이 젊은 시절 에제야. 그것도 맞아. 젊을 때 AJ랑 좀 비슷해. AJ 스타일스의 아들 그리고 AJ 스타일스의 모습인데요. AJ의 몸이 되게 비슷하죠. 몸매가 좀 비슷하지 않아? 진짜 AJ 스타일스 몸 같아. 다리가 좀 얇긴 한데 AJ 스타일스는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웠죠. 다리가 좀 얇긴 한데 아직 아세이니까 곧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또 로건폴이랑 경기복도 비슷하고 좀 생긴 것도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AJ 스타일스의 아들 에이버리 존스가 데뷔전에 승리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게 에이버리 존스가 AJ 스타일스의 그 전설적인 가드레일 통과하기를 한 거거든. 가드레일을 밑으로 통과한 다음에 페노메널 포함 갈기는 이 전설적인 TNA의 명장면을 재현해냈어요. 재현. 아 이거
와 진짜 아빠랑 똑같아. 아빠가 했던 걸 똑같이 했어. 물론 아빠만큼 엄청난 운동 능력이 아직 보이진 않는데 아빠는 진짜 2000년대 중반 때 괴물이었으니까 그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 방금의 가드레일 밑으로 들어가기는 대단했어요. 아직까진 경이롭진 않네. 그니까 아들아 막타 쳐. 아니 이러면 어떻게 이기냐고. 경기를 이러면 어떻게 이겨요. 이 막 너덜너덜해진 상대를 배달해갖고 피니셔 넣으라고 하고 피니셔 넣은 다음에 커버도 지가 세주고 이러면 어떻게 이기냐고. 장난이고요. 이 상대 선수도 베테랑 코치가 있었어요. 베테랑 코치가 있었고 그 베테랑 코치가 너무 반칙을 많이 하니까 AJ 스타일스가 참다 못해서 참교육을 해주었다. 참교육 해주고 아들한테 마무리를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J 아직 머리 안 잘랐네. 그러게요. 아버지의 페노메널 폼, 아들의 페노메널 폼 정말 닮아있다. 그대로 시전을 하고 있고 AJ 스타일스 이제 경기 못 봐서 아쉬웠는데 이제 더 젊은 버전 볼 수 있을 것 같다. 빨리 잘 커서 WWE나 AW 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빠와 아들 경이로운 스타일스 크래시 주고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젊었을 때 AJ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이쪽이 아들이에요. 지금 약간 얼굴을 이제 표정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약간 쇼펜처럼 나왔는데 IM쌤의 쇼펜 같은데 이쪽이 왼쪽이 아들입니다. 왼쪽이 아들이고요. 오른쪽이 아빠예요. 되게 쇼펜 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경이로운 부자의 AJ 스타일스 클래시. 아들도 이름을 줄이면 AJ. 그렇죠. 에이버리 존스 AJ. 이용과 미친도 쓰는 기술. 근데 뭔가 페디그리도 그렇고 스타일스 클래시도 그렇고 피니셔가 아닌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지 않아요? 피니셔가 아닌 거에 대해서 심통나지 않아 좀? 난 좀 심통나요. 아유 저거 그냥 셋업 기술 됐네. 그냥 DDT 해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뭔가 페디그리 누가 계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식으로 AJ 프랜시스도 쓴다고. 걔가 쓸 정도면 정말 개나 소나 다 쓰는 거구나. 스위치 뮤직 페디그리 스타일스 클래시. 그니까 골버그 아들도 빨리 넘어와서 레거시 2 해야지. 원래 골드버그 아들이 계약서를 제안 받았는데 골드버그가 옆에서 야 사인하지 마. 이거 너 너무 후려치는 거야. 이거 몸값이 너무 낮아. 골드버그가 사인을 막았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게이지가 사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골드버그가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아들버그, 아들 스타일스, 아들 스타이너 셋이서 레거시 2 하면 개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임팩트가 확실히 다른데. 다음 뉴스입니다. 우마가의 아들이란 뉴스인데요. 블러드라인에 새로운 혈통이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고 우마가의 아들 질라 파투 역시 WWE 퍼포먼스 센터를 방문해서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계약이 이미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디 무대에서 빠르게 성장한 질라 파투는 그동안에 WWE 합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 블러드라인 스토리에 합류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로만 레인즈 이쪽 그 사모안 쪽하고 블러드라인 스토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질라 파투 같은 경우에는 제이콥 파투랑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라 파투 어쨌든 WWE 올 것 같습니다. 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 NXT 오면은 또 스승님 부커티가 어서와 이러면서 따뜻하게 해설 잘 말아주시고 얘를 어떻게 하면 띄워줄까 하고 등장곡에다가 추임새 또 넣어주시고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아요. 걱정하고 있는 태도 문제만 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라 파투가 See you soon 곧 보자 올려서 와 진짜 올 것 같다. 진짜 얘 썸머슬램 때 데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데뷔할 거다. 질라 파투 썸머슬램 때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루머도 있고 계약을 이미 했다. 퍼포먼스 센터 갔다. 이런 뉴스가 몇 번 있었잖아. 그래서 썸머슬램 때 깜짝 데뷔할 것 같아. 약간 로만 레인즈 이때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사모안 집안 싸움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 솔로 시코어가 약간 낙동강 오리알 됐는데 통가 가문에게도 벌어지고 사모아 가문에게도 버려지고 그래서 솔로 시코아가 진짜로 솔로가 됐잖아요. 솔로 진짜 솔로가 됐어요 막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중계 때 그래서 솔로가 일단 솔로가 됐기 때문에 질라 파투가 그쪽에 붙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이콥 파투랑 굉장히 친합니다. 질라 파투가 제이콥 파투랑 굉장히 친하고 우소즈랑은 좀 애매해요. 우소즈는 부모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우소즈 부모님이랑 질라 파투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어디로 갈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질라 파투가 오게 되면 스맥다운에 올 확률이 있어 보여요. 로우에 같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제발 블러드라인 가입만
당하지 않기를 해서 솔로시 코어랑 같이 반환구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로만 세스 경기 때 로만 도와주러 대비 약간의 솔로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사모아 대진이 하나 더 열릴 것 같아요. 솔로시 코어, 우소즈, 여기 LA 나이트 해갖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우소즈 대 솔로 LA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요쪽에 도와주러 나올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로만 세스 때 나올 수도 있고요. 매니아들 말로는 질라파투, 제이코파투, 파투 태그팀 활동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태그팀 쪽 갈 것 같아요. 근데 제이코 파트 쪽이 될지 솔로 쪽이 될지 모르겠어. 솔로가 진짜로 솔로가 돼버려갖고 약간 그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 가문 싸움에 약간 수저를 하나 얹게 되겠죠. 또 코디 로즈하고 마크 헨리의 아들인데요. 제이콥 헨리. 제이콥 헨리는 지금 NXT 그 훈련생에 있어요.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인 라인 계약생이에요. 넥스트인 라인에 계약된 학생이고 아마추어 레슬링 전공한 제이콥 헨리. 어렸을 때 이렇게 코디 로즈랑 같이 기념사진 찍던 애가 이렇게 컸다. 이제 WWE에 데뷔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굉장한 파워를 선보일 것 같다. 엄청난 괴물이 될 것 같아요. 마크 헨리도 파워리프팅, 역도 대표 선수였는데 그의 아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WWE는 네포 베이비들이 다 괴물이에요. 그니까요. 네포 베이비라고 부르기에는 다 너무 대단한 애들만 있어요. 브렛 하트가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근데 그 스타벅스 직원이 브레하트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브레하트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스펠링을 틀렸죠. 브레에서 이제 T가 아니라 D를 써서 브렛이 아니라 브레드가 됐어요. 아마 그 스타벅스 직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 짤 이건 내가 못 봤었는데 누르니까 여기 딱 있네. 그 스타벅스 직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웃기네요. 스타벅스 직원이 골드버그였어. 브레하트의 스펠링을 일부러 틀리게 써줬을 거다. 재밌네요. 네, 전 이것만 보고 펐는데 이 사진은 처음 봤어요. 방금. 빵 터졌네. 개웃기네.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폰게임 나오냐라는 뉴스인데요. WWE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스테파니 맥맨이 개발을 알린 RPG 게임 WWE Generations Era Collide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은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설적인 레전드들과 현재 WWE 슈퍼스타들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 게임 포털 사이트죠. 스맥다운 호텔에 따르면 밀리언 달러맨, 타미나, 웬디 레히터 등등 WWE 2K 26에는 없는 선수들도 등장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서 RPG가 WWE를 소재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턴제 RPG 게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WWE 모바일 게임 출시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저도 근데 모바일용으로 게임 하나 나오면 뭐든지 한번 해보긴 해보거든요. 옛날에 뭐 WWE 임몰탈이었나? 모탈 컴뱃 그 네더렐릭이었나?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죠. 뭐 이런저런 게임들이 폰으로 심심찮게 나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빅2가 사실상 현역 복귀를 포기했습니다. 크리스 벤빌렛과의 인사이트에 출연한 빅2는 2022년에 당한 경추 C1 고혈절 부상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이 언젠가는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부상의 심각성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경기 한 번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건강의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는 약혼자와 함께 건강한 삶을 보내고 링 밖에서 새로운 도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빅이가 내가 알기로 미친의 여동생인가? 랑 약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친 선수의 여동생하고 지금 사귀고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그만 패도 돼 라는 뉴스인데요. 빅2가 자신의 경추 골절 사고 후에 리치 홀랜드가 받은 비난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남겼습니다.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출연한 빅2는 팬들이 나를 응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리치를 향한 비난은 선을 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결코 고의가 아니었고 프로레슬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운한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리치 홀랜드는 직접 연락해서 안부를 확인했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무려 10파운드 분량의 고기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빅2는 정말 남자다운 사과였다 라고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해서 이 장외 벨리투벨리 수플렉스 떨어지는 과정에서 목이 꺾이게 되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진 뭐 예전에 베누아가 사부 넘겼을 때 사부 목 부러졌을 때랑 약간 비슷한 각도로 떨어졌는데 확실히 백바디 드랍, 벨리 투 벨리 이런 게 낙법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방이 던져준 대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빅이는 지금 WWE에서 거의 평생 직원 느낌으로다가 계속해서 프리쇼,
애프터쇼 패널로서 토크쇼에 나오고 있고 분석관 일을 하면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도 찾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날만 있기를 응원해봐요. 리츠는 비기도 보내고 안교수도 보내고 자기마저 보냈어. NXT 잘알인데요. NXT 보신 분들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뛴다우젠이란 뉴스인데요. 데나우젠이 다음 달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매체와 이번 주 스맥다운 스포일러에 따르면 데나우젠은 저지먼트 데이의 JD 맥도나와 함께 싱글 매치를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WWE는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홍보의 중심에 데나우젠을 내세우고 있어서 출전 자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대진이 이 경기 하나라는 점에서 일부 팬들은 WWE가 이번 대회를 얼마나 비중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대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네요. 이제 뭐 월드 챔피언십, WWE 챔피언십, 하다못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 됐든 뭐가 됐든 타이틀전이 좀 있어야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사람이 좀 몰릴 텐데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딱 2주 남았는데 확정된 경기가 데나우젠 경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뭘 믿고 이걸 예매하냐 이거지. 그래서 좀 무게감 있는 대진이 확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달엔 PLE가 없죠. 세나메 하나만 있기 때문에 WWE가 좀 더 스토리라인을 급전개 시켜가지고 비중 있는 대전을 한두 개쯤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2주 남았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세미제인 방어전은 뭐 이번 로고가 끝나고 나서 확정을 짓던가 세라메 대전을 하나 더 확정을 짓던가 로만 레인저가 경기할 것 같진 않으니까 인컨 챔피언십을 빨리 하나 또 만들던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WWE 입장이 되겠습니다. 미즈하우젠, 키트하우젠이나 보자. 그니까요. 요즘 스맥다운이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이번 스맥다운에도 그 장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맥다운 본방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스맥다운이 토요일 오전 9시에 저번에 녹화 방송을 녹화본으로 편집된 걸 틀었잖아. 그래서 보다가 좀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 넘길 수가 있어요. 생방송처럼 쭉 틀어두는 게 아니라 여자 경기 안 볼래?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그래서 좀 이따 내일 9시에 보시다가 좀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미즈하고 키오비스니 감전당했잖아. 감전. 데나우젠의 연구실을 덮쳐서 감전되고 나서 일부의 머리가 백발이 됐어요. 감전이 너무 심해서 일부의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뜰빵해졌어요. 뜰빵해져서 미즈는 썸밖에 못 외쳐요. 키오비스는 턱식 이거밖에 못 외쳐요. 둘이 할 줄 아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스맥다운에서 녹화를 내가 하고 왔잖아. 데나우젠이 등장해. 얘네 둘 데리고 등장해. 그래서 미즈를 앞에다 두고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쇼 데나우젠 쇼입니다. 미즈 기분이 어때? 내가 너의 쇼를 독차지했잖아. 그러니까 미즈가 썸 이렇게 대답해. 자기 쇼가 뺏겼는데도 썸 이렇게 대답해. 그래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지금 이 하우스쇼에서는 미즈가 정신 나간 프랑켄슈타이너 덜 떨어진 바보형 상태로 경기를 치러서 굉장히 화제예요. 예, 굉장히 화제고 그래서 감전당해서 일부 머리를 감전당한 걸 표현하려고 백발로 염색했다는 거 역시 진짜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리스펙트 할 만한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려도 미즈는 남아있는가 새삼 알게 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쟤는 진짜 타고났다. 그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태닝한 메카도나하고 데나우젠의 피부색 차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건데 메카도나 태닝 제대로 했죠. 거의 뭐 흑인과 백인 차이인데 중요한 점은 이제 메카도나가 승리를 했다는 거. 메카도나가 연패의 저주를 벗어났다. 데나우젠은 무패의 기록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다. WWE 전적 4승 0패 무적의 사나이 데나우젠입니다. 너 또 입었어 내 옷? 내가 너 하나 줬잖아. 니 건 돌려줬잖아. 일단은 내가 준 게 아니잖아. 이거는 왜 내 다른 옷을 또 입고 있어? 너한테 사이즈 맞지도 않잖아. 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건 또 뭐야? 뒤돌아보니까 데나우젠 없어졌는데 얼굴에 데나우젠 페인팅이 돼 있어. 다시 또 나타났어.
너도 이불 됐네 이러면서 이제 샬하우젠의 모습이고요. 네, 샬럿 플레어가 지금 데나우젠 코인 타고 있어요. 샬하우젠 지금 데나우젠 대세기 때문에 샬럿 플레어 또 지금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환호에 지금 절여져 있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까지 하고 있고 얼마나 행복 레슬링 하는 거야 샬럿. 그니까요. 코빈 돌아온다라는 뉴스입니다. 베론 코빈은 WWE 복귀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코빈은 최근 메이저리그 레슬링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WWE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세스 롤린스와 브론 브레이커의 경기 도중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과거 NXT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브론 브레이커와의 울프독스 재결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베론 코빈이 돌아올 수도 있다. 거의 돌아올 것 같아요. 울프독스 좋았는데 저도 좋았어요. 울프독스 프랑켄슈아우젠도 나오는 거 아니었나. 근데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이 데나우젠이 자신의 복제인간을 크게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미니아우젠이 나왔었잖아. 근데 지금 계속 그 시체 안 치실 막 시체들 막 이렇게 이불 씌워주는 거 있잖아, 하얀색. 그런 것처럼 되게 큰 몸이 하나 있어요, 계속. 누워있는 몸이. 근데 언젠간 그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WWE가 언제 누구랑 계약할지 몰라도 빅맨 하나 계약하면 이거 그 새끼 시켜야겠다 이러고서 뉘어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난 베론 코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 가슴에 문신이 좀 비슷한 것 같아. 가슴에 문신이 데나우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위치가. 그래서 크나우젠 될 수도 있다. 베론 코빈, 크나우젠. 네, 데나우젠 큰 버전으로. 지금 데나우젠이 계속 연구실에서 인간 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해서 미니아우젠 나왔고, 그 연구실 괜히 손댔다가 미즈랑 그 키웨슨이랑 감전돼가지고 흰머리 생기고 바보 됐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하는 순간, 베론 코빈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그 인체 실험이 성공하는 순간이 아닐까. 베론 코빈이 WWE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베론 코빈은 메이저리그 레슬링과 계약이 끝났습니다. 진짜 오겠는데? 비숍 다이어 이거 베론 코빈 이거 오겠는데? 이거 Yo, a month off of the eye, 3 days of training, what do? We still get gold added to the collection. 또 다른 금메달을 콜렉션에 추가하겠어. 또 금메달 땄어요. 또 주짓수 금메달 땄어요. 또 어쩌면 WWE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숍, 이 비숍이 베론 코빈이잖아. 베론 코빈이 또 주짓수 대회 나와서 또 금메달 또 땄어요. 네. 와, 진짜 가장 강한 사나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맨헤라 빅맨 리턴이란 뉴스인데요. 빅빌이 AEW를 떠나 WWE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빅빌은 AEW하고 결별한 뒤에 WWE에 다시 합류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빅캐스였죠. 빅빌은 WWE에서 빅캐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엔조 아모레와 함께 큰 인기를 끌었지만 2018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인디 무대 임팩트 레슬링 거쳐서 22년 AEW에 합류했고 리키 스탁스와 함께 AEW 월드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는 등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재건했습니다. 현재 WWE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시 WWE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빅캐스, 현 빅빌, 어쩌면 미래에 다시 빅캐스, 이 양반이 예전에 백스테이지에서 문제가 좀 많았죠.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 해가지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 카멜라랑 헤어지고 나서 카멜라 스토킹하고 해서 WWE 선수 한 명, 남자 선수 누가 막았었는데 누구였지? 그래가지고 버스에서도 정신 나간 것 같으니까 로만 레인즈가 투어 버스에서 쫓아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메나라 빅맨이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가 많이. 프랭크 카브젠 후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고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DDP 요가에서 몸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DDP의 둘째 딸인가랑 결혼한 걸로 아는데 DDP의 사위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빅빌이 여러모로 다시 개과천선해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엔조도 얼마 전에 퍼포먼스 센터에서 발견이 되었던 만큼 엔조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이서 팀 소프트였잖아. 소프트 이 팀이 어쩌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WWE가 태그팀 디비전을 다시 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지금 WWE 행 뉴스가 전달되고 있는 만큼 이 둘이 한 번에 부르는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소프트 하우젠 계속 하우젠이래. 그래서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팀 자리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태그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엔조도 얼마 전에 퍼포먼스 센터 발견, 오늘 또 빅빌이 계약 루머까지, 아마 팀 소프트 조만간 스맥다운으로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르칠 생각 마요 라는 뉴스인데요. 인기 태그팀 엔조 아모레와 빅 캐스가 WWE에서 다시 뭉칠 전망입니다. 파이트 포 셀렉트에 따르면 빅 빌은 다음 주 AEW 계약이 만료되며 이미 AEW의 퇴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는 빅 빌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엔조 아모레와 함께 두 선수를 동시에 계약시키는 계약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WE가 최근 태그팀 디비전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엔조와 캐스의 재결합은 그 계획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다음 달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러면 세러데이 나이맨 이벤트 지켜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태그팀 강화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WWE이기 때문에 이 엔조하고 캐스의 조합, 팀 소프트 재결합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빅캐스는 괜찮은데 엔조는 좀 그냥 뭔가 좀 에고도 되게 세고 멘탈도 되게 약하고 성격도 안 좋고 문제가 많죠. 둘 다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개과천선하지 않았을까,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카멜라는 하시는데 카멜라한테 좀 집착하느라 문제를 일으켰던 캐스가 되겠는데, 캐스도 이미 DDP의 딸하고 결혼했죠. DDP의 딸하고 결혼했고 카멜라도 이미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서로 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거의 100%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100% 올 것 같아요.